친구들 안녕. 오늘 이제 4강 최대 공약수 부분을 나가려고 해. 이 부분 최대 공약수, 그 다음 강의가 최소 공배수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열심히 잘 따라와 주도록 해. 자, 최대 공약수.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약수를 먼저 설명을 할게. 여기 써있는 공자는 바로 공자. 공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은 바로 공통이란 얘기야. 공통인 약수이다. 공통인 약수이다. 그럼 약수를 또 기억해야 되겠지. 그 전에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한 숫자였다. 그래, 그것만 생각하면서 가면 돼. 그러면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이다. 2개 이상의 했으니까 자연수가 2개여도 되고 3개여도 되고 4개여도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것의 자연수의 공통으로 돼 있는 약수. 공통인 약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이 과정을 우리 5학년 때도 배우긴 했어.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고 안 나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 8의 약수니까 약수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이다. 그러면 8의 약수 한번 구해보자. 가장 작은 약수는 바로 1이었죠. 1, 2, 4, 8이죠. 그쵸? 그러면 12의 약수도 봅시다. 12의 약수. 1, 2, 3. 아이고, 3이 막 거꾸로 되네요. 3, 4, 6, 12가 되죠. 그쵸? 네, 그러면 공통이라고 했으니까 공통을 찾아내야 돼요. 공통. 뭐가 있는지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1 공통으로 있네요. 2도 공통으로 있고 여긴 3이 있는데 3이 없죠. 4가 공통이죠. 오, 찾았네요. 이제 공약수 바로 뭐다?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으로 있는 약수다. 얘네들을 쑥 빼서 바로 1과 2와 4가 공약수가 된다. 공약수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최대 공약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대 공약수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이다. 뭐라고 써 있어? 최대라고요. 최대. 크다는 얘기죠. 그쵸? 최대로 나눌 수 있는 숫자. 그리고 공통으로. 그러면 최대로 나눌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8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뭐다? 아까 1, 2, 4 중에서 바로 이 4. 제일 커다란 4가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쉽죠, 여기까지 하니까.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성질 부분이 조금 헷갈려요. 그 부분도 선생님이 잘 이해를 시켜줄게요. 자, 8과 12의 최대 공약수 4인데요. 이 4라는 숫자는 12도 나눌 수 있고 8도 나눌 수 있는 숫자 중에서 어떤 애? 제일 큰 애죠. 그쵸? 가장 큰 애야. 그러면 이 숫자를 나눌 수 있는 1, 2, 4, 즉 4의 약수들은 얘네들을 나눌 수 있을까? 다시 볼까요? 8과 12의 최대 공약수인 이 4는 제일 크게 나눌 수 있는 숫자로 했지. 그치? 그러니까 이 4를 나눌 수 있는 애들은 당연히 8과 12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당연히 4를 나눌 수 있는 애들은 4로 나눠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4를 나눌 수 있는 애들은 얘네들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성질은 뭐다?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좀 쉽게 선생님이 외우든지 이해하려면 얘가 최종 보스인 거야. 제일 큰 보스인 거야. 제일 크게 나눌 수 있어. 제일 크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나눌 수 있는 나머지 숫자들은 원래의 자연수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제일 크게 나눌 수 있으니까 얘를 나눌 수 있는 애들은 공약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열심히 들으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문자로 한번 또 해볼게요.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가 4라고 나왔어. 아까 저거의 반대야.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가 4래. 그럼 무슨 의미냐? 최대 공약수는 아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크다 그랬지, 그치?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가 4니까 이 A랑 B를 나눌 수 있는 공약수는 이 숫자를 나눌 수 있는 바로 1, 2, 4. 이 4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4의 약수가 된다.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숫자고 그 숫자를 나눌 수 있는 약수는 이 두 숫자의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는 숫자가 직접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문자 또는 두 개의 숫자의 최대 공약수만 나오면서 그 다음에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와. 한번 문제를 써줄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6일 때 이 두 수의 공약수는 무엇인가? 아까 했던 얘기 뭐였어요? 최대 공약수는 제일 크게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이 두 개의 숫자를 6으로 제일 크게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이 6을 나눌 수 있는 1, 2, 3, 6은 당연히 얘네 두 개의 숫자를 나눌 수 있겠죠? 그쵸? 약수는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숫자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맨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면 외워주세요. 외우고 문제를 풀다 보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구나. 근데 왜 공약수였지를 조금씩 다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다시 개념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번째 뭐냐? 네 번째, 서로소라고 나와 있죠. 서로소. 와,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그쵸?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서로 싫어하는 숫자라고 해요. 서로 싫어하는 숫자. 네. 우리 친구들 각각 다 베프들이 있죠. 그쵸? 베프들이 있는데 그 베프가 된 이유가 뭐예요? 같은 여자끼리라서 또는 공통 관심사가 같아서 그치? 좋아하는 연예인이 같아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같아서 또는 운동을 좋아해서 또는 게임을 좋아해서 이런 그것들이 다 뭐예요? 공통 관심사예요. 공통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건데 이 서로소라는 애는 두 개의 숫자의 공통된 관심사가 1밖에 없다는 얘기야.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기 때문이야.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수의 약수잖아. 그치? 모든 수의 약수인데 딸랑 두 개의 숫자는 다시 A, B 두 개의 숫자를 나눌 수 있는 약수가 1밖에 없다는 거야. 최대 공약수가. 그랬을 때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으니까 서로 연관된 숫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서로 싫어하는 숫자이다.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만 있는 두 자연수를 얘기할 때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소는 다음에 외울 때는 서로 싫어하는 숫자구나. 약수가 없는 애구나. 얘네들은 연관관계가 없구나. 내가 저 친구랑 계속 갈 수 있으려면은 서로 재밌는 게 같아야 되고 그런데 이 숫자 두 개는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7, 9 보면은 7하고 9하고 보면요. 7하고 9하고 보면 7은 약수가 1, 7이죠. 그쵸? 9는 약수가 1, 3, 9예요. 얘네들은 서로 공통된 약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밖에 없죠. 그쵸? 이렇게 7이나 9처럼 서로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숫자. 그런 숫자를 바로 서로소라고 합니다. 잘 안 외워지면 서로 싫어하는 숫자다, 공통이 없다 라고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방법 1, 방법 2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모두 알아봐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모두 다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두 가지 모두 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방법이고요. 이 방법이 지금 중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방법이니까
좀 더 열심히 배워보도록 해요. 근데 선생님이 요거 들어가기 전에 6은 몇 곱하기 몇입니까? 2 곱하기 3이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 이거 할 수 있다. 왜냐? 6은 2랑 3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랑 3의 곱.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2랑 3으로 어떻다? 나누어진다는 얘기야. 나누어진다. 곱하기의 반대는 나누기이다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곱하기 돼 있다는 얘기는 나눌 수 있다는 얘기다.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약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머리에 꼭 꼬집어 놓고 있으면은 그 다음 과정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54와 90 좀 크죠, 그쵸? 우리 이거 만약에 소인수 분해가 아니라 뭐 1, 2, 3, 4, 뭐 6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려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쵸? 숫자가 커지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안 하고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을 중학교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봅니다. 54를 소인수 분해하려면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54를 나눠줄게요. 얼마로 나눌 수 있다? 짝수니까 54, 27. 이번에는 홀수니까 3, 9, 3, 3. 네. 소인수 분해 모두 다 됐죠? 뭡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90도 봅시다. 90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45 홀수니까 3, 15, 3, 5. 네, 그렇네요. 90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지 봅시다. 네.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고 바로 약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둘 다 똑같이 2가 곱해져 있죠. 그쵸? 그러면 둘 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니까 둘 다 2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둘 다 2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2. 너는 2 맞구나. 여기는 3이 3번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3이 2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3을 줄인 얘기였고 얘는 3 곱하기 3을 줄인 얘기였으니까 그러면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건 3을 몇 번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3을 바로 2번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5는 얘만 있잖아 지금. 그치? 얘는 없죠? 그러니까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얘는 못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54와 90의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된다? 바로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된다.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은 3, 3은 9, 2. 18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1, 2, 3, 4, 6, 땡땡땡 해서 1, 2, 땡땡땡 해서 18까지 가지 않아도 쉽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다. 근데 여기서 기본 베이스는 뭐였다? 바로 요거였다.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나눌 수 있다는 얘기고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약수가 된다는 거다. 공통된 약수가 되기 위해서는 둘 다 곱해져 있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다. 근데 여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줄게요. 얘는 3의 세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이죠.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된다? 이 지수가 작은 애를 선택해야 돼. 왜? 공통으로 나누어야 되니까 작은 숫자까지밖에 못 나누는 거야. 얘는 3개를 갖고 있고 얘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까지밖에 못 나누는 거야. 갖고 있어야 나눌 수 있다. 갖고 있어야 나눌 수 있다. 곱하기로 갖고 있어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로 갖고 있어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작거나 같은 걸 선택하게 됩니다. 네. 정리를 다시 해서 우리가 요거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할 때 소인수 분해를 하고요. 그리고 나열을 할 때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지수가 공통된 밑을 갖고 있으면서 지수가 같거나 작은 수를 골라야 돼요. 지수가 같거나 작은 수를 고른다. 그쵸? 그리고 모두 다 곱하면 최대 공약수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요.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를 항상 다시 되새김질 해봐야 돼. 되새김질. 앞에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되새김질하고 도새김질하고 그래야지만 개념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하고 외우고 땡 하면 다음번에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자, 방법 두 번째. 공약수로 나와서 나누어서 구하는 방법 볼게요. 12, 36, 42. 이번에는 3개의 숫자를 했어. 3개의 숫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약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보자. 모두 다 짝수니까 2로 나눌게요. 2, 6, 12, 18, 21. 다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의 배수가 되네요. 그쵸? 그럼 3으로 또 나눌 수 있죠? 3, 2, 6, 7. 됐다. 이제 더 이상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죠. 3개가 동시에 나눠진 애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숫자는 바로 2와 3의 곱인 6이 된다. 그래서 12와 36, 42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2 곱하기 3, 6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나머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정말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계속 앞으로 기억이 안 나면 돌아갔다가 또 다시 돌아갔다가 그리고 문제로 익히고 그래도 익혀지지 않으면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계속 해보는 거 정말 힘들 거라는 거 아는데 한번 열심히 화이팅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과정은 마지막 하나 더 팁을 주자면 소인수 분해로 나와 있는 문제는 소인수 분해로 숫자가 분해되어 있는 문제, 즉 이렇게 분해되어 있는 문제는 방법 1을 하는 거고요. 방법 1. 이거 잘 모르면은 또 이걸 다 곱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 과정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수로 주어진 경우에는 그냥 수로 주어진 경우에는 뭘로? 방법 2를 사용하세요. 이 부분 몰라서 계속 곱해가지고 54하고 90 만든 다음에 그 과정을 또 하고 하는 그런 실수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과정 아마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다시 여러 번 복습해서 문제도 풀어보는 과정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 안녕.